5살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 숟가락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이는 노, 거울, 발사하는 무기, 두드리는 악기, 개미를 위한 모자라고 말할 겁니다. 어른에게 똑같이 물으면 음식을 먹는데 써요. 끝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어딘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나서야 자신이 마지막으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던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창의력은 줄어들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전에, 당신은 언제 창의력을 잃어버렸나요? 당신은 처음부터 창의력이 부족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사, NNESA의 창의력 테스트를 설계했던 과학자 조지랜드의 연구에 따르면 5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같은 집단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살 아이들의 98%가 테스트 기준상 창의적 천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0살이 되자 그 수치는 30%로 떨어졌습니다. 15살에는 12%가 되었고 성인은 겨우 2%뿐이었습니다. 같은 테스트, 같은 뇌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50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창의력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매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어버린 것은 낯선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장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새 아이들에겐 있고 어른들에겐 없는 3가지. 비커밍 셜록의 저자 스티븐 캠은 아이와 어른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의 핵심적인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똑똑하거나 뇌가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길을 오며 잃어버린 3가지를 아이들은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다리가 6개인 말, 초록색 하늘, 네모난 태양을 그려놓고 당신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걱정도, 부끄러움도, 자기 검열도 없습니다. 어른들은요, 펜을 들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아이디어는 분명 별로일 거야.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수천 번의 평가와 교정,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말들이 쌓인 결과물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성숙함이란 곧 순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을 잘 듣고 튀지 않는 것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가상의 수많은 눈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져 시작하기도 전에 위축됩니다. 창의력은 출발점에서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일어나지 않은 부정적인 일에 뇌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안 좋은 시나리오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생계 걱정도, 타인에 대한 책임도, 사방에서 오는 압박도 없습니다. 비어있는 머릿속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창의력이 싹트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뇌가 걱정과 판단으로 가득 차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아이는 머리카락이 보라색인 사람을 처음 보면 눈이 반짝입니다. 와, 보라색 머리다. 편견도, 사회적 계층도, 이 사람은 어느 부류니까 어떻게 대해야 해 같은 꼬리표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뿐입니다. 편견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그 시선이 어른들은 절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연결하게 해줍니다. 창의력이란 본질적으로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먼저 사물을 이미 붙여진 꼬리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떻게 그 예술가성을 유지하느냐이다. 설희소식. 당신의 뇌는 영원히 잠긴 게 아닙니다. 뇌과학이 확인해준 사실이며 당신이 꼭 믿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의 뇌도 아이들과 완전히 대등한 창의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며 세상을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조건만 다시 만들어주면 당신의 뇌는 어린 시절처럼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공유할 4가지 방법은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성인의 뇌에 그 3가지 조건을 재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지어낸 이야기 들려주기. 창의력 방법론의 첫 번째로 이게 나온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다면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서요. 시작할 때 결말을 모르는 이야기, 아이의 질문, 그 다음엔요, 왜 그랬어요? 계속 답해야 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아이가 없다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지어낸 이야기를 녹음하거나 목적 없이 일기장에 이야기가 이끄는 대로 적어보는 거죠. 이 활동은 성인 창의력의 최대 장애물인 틀리는 것에 대한 공포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대본 없는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맞고 틀림을 따지지 않은 채 아이디어를 내뱉어야 하며 목적지를 몰라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력이 필요로 하는 사고 상태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뇌를 분석 모드에서 탐험 모드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두 번째 방법. 목표 없는 예술 활동. 많은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전혀 못해도 괜찮은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 음악 수업에 참여하거나 화가가 될 생각 없이 그림을 배우세요. 더 간단하게는 음악을 틀고 손이 가는 대로 낙서를 해보세요. 이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악을 들으며 동시에 움직일 때 비록 낙서일지라도 뇌는 여러 감각 채널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맞다 틀리다는 기준이 사라지면 분석과 비판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소음이 줄어들고 더 깊은 연결 부위들이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많은 사람이 샤워할 때, 달릴 때, 운전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뇌가 아이디어를 내라고 강요받지 않을 때 비로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공간이 생깁니다. 목표 없는 예술은 그런 조건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매일 저녁 20분만 투자해보세요. 결과물이나 타인의 시선은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 완전히 낯선 분야 공부하기.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란 그저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해본 적 없는 것들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직업이나 관심사 같은 익숙한 방향으로만 깊게 파고듭니다. 이는 전문성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데 쓸 데이터 창고를 좁게 만듭니다. IT 종사자가 미술사 책을 읽으면 코드의 패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이 진화심리학 팟캐스트를 들으면 마케팅 전문가도 생각지 못한 소비자 행동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의력은 한 분야의 깊숙한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들이 만나는 경계에서 살아 숨쉽니다. 요즘은 이런 시도가 아주 쉽습니다. 아침 산책 때 오디오북을 듣거나 자기 전 낯선 주제의 짧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뇌가 다양한 방향의 정보에 노출되게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하게 두세요. 네 번째 방법. 자연과 가까워지기. 휴식 이상의 의미. 자연으로 나가라는 말을 힐한 정신건강 조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20분간 걷는 것만으로도 도심 환경에 있을 때보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선한 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뇌가 자연 속에 있을 때 과학자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트 모드 네트워크라 부르는 수동적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드에서 뇌는 특정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기억의 구석구석에 흩어진 정보 조각들을 자유롭게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당신의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의 상태입니다. 불안,
분석, 자기 검열 같은 생각의 소음이 걸러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뇌가 며칠 동안 조용히 구축해온 연결고리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 아침 조깅이나 산책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당신의 뇌는 사무실에서는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스포츠워치 같은 기기로 걸음수나 칼로리를 체크하며 내일 자신만의 작은 게임으로 만들어 보세요. 누구와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메커니즘이 꾸준히 활성화되도록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시 뿌리로 되돌리기. 아인슈타인은 창의력을 자극하기 위해 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탐구심을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태도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뇌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아이들이 더 창의적인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창의력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두려움 없음, 걱정 없음, 편견 없음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유한 네 가지 방법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성인이 된 당신의 뇌 안에 어린 시절 가졌던 그 조건들을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적절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뇌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도전. 네 가지 중 단 하나만 골라 7일 동안 매일 실천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도, 당장 결과가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뇌를 그 새로운 조건에 노출시키기만 하세요. 7일째 되는 날 뒤를 돌아보세요. 당신의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을 느끼시나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본 순간이 있었나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나요?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냥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 안의 5살 아이는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다시 돌아올 공간을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